그림자 작업 초보자 가이드 5가지 실용적 연습법. 그림자 작업이란 무엇인가? 만약 제가 당신이 가장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의 열쇠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밀어내고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숨겨온 바로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라면요.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 같은 갈등, 같은 문제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숨겨진 자아의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조각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융이 또한 알고 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과 투사, 그리고 패턴들의 무의식적으로 빼앗긴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자기 통합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실용적 연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 이해하기. 연습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온 자신의 모든 면들을 담고 있는 무의식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사랑과 인정, 소속감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무엇이 거부나 처벌을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거부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그림자는 감정적 반응,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사, 자기 방해 행동,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순간들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더 자비로워지며 역설적으로 자신과 타인과 더 평화로워집니다. 연습법 1. 거울 기법. 첫 번째 연습법은 제가 거울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벼운 짜증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심하게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때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특성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이 내 안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저항할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의 가장 강한 반응이 종종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당신 삶에서 이기적이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누군가의 의존적인 모습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독립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의존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이러한 관찰을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들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연습법 2. 감정 반응 지도 그리기. 두 번째 연습법은 감정 반응 지도 그리기로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개의 열로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보세요. 자극 요인, 감정, 그림자 특성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분노, 질투, 혐오감, 강한 판단 등 적어보세요. 첫 번째 열에는 무엇이 당신을 자극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두 번째 열에는 느꼈던 감정을 적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 여기가 그림자 작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융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들이 무의식으로부터의 선물이며 우리가 통합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해온 자신의 부분들을 향해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이거나 진실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반응한다면 당신의 그림자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반응한다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비난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통해 빼앗기고 있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연습법 3. 내면 대화 일기 쓰기. 세 번째 연습법은 일기를 통해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침묵시켜왔던 자신의 부분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의식적인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대화를 글로 써보세요. 그림자에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떠오르는 것들을 검열하지 말고 종이에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억눌러왔던 분노, 부인해왔던 욕구, 피해왔던 진실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게 살아왔던 부분,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부분, 또는 소속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 삶에 덜 구현될수록 더 검고 짙어진다. 이 대화는 당신의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인식과 선택을 가지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놀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이미 성장을 멈춘 관계들, 포기한 꿈들, 또는 설정해야 할 경계들에 대해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림자가 표현하는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이러한 면들을 이해하고 통합한 것입니다. 연습법 4. 투사 과정 다루기. 융은 투사가 그림자가 가장 좋아하는 숨는 장소 중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투사할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볼 수 없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이 연습을 위해 당신이 강하게 존경하는 사람이나 강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끌리거나 반발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제 그림자 작업이 시작됩니다. 적어놓은 각각의 특성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이 내 안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하는 긍정적 특성들의 경우 자신의 이러한 면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반발하게 만드는 부정적 특성들의 경우 이러한 성향들이 자신의 행동에서 어떻게, 아마도 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의 적이 되거나 자기 비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받침대에 올려놓거나 우리 이야기의 악역으로 만들면서 힘을 빼앗긴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사라지지 않은 잠재력이나 인정하지 않은 그림자의 면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투사들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진정성 있고 더 안정되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비로워집니다. 연습법 5. 자비로운 통합하기. 마지막 연습법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판단이 아닌 자비로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전 연습들을 통해 그림자의 면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통합할 때입니다. 자신에 대해 발견한 그림자 특성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아마도 부끄러워했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거나 없애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이 부분과 자비로운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융은 우리 성격의 모든 면이 심지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조차도 이유가 있어서 발달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생존 메커니즘이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의 통제하려는 성향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은 사랑과 소속감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통제하려는 성향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언제 그 특성을 사용하고 언제 놓아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패턴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언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언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할지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들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 모든 투사, 모든 자기인식의 순간은 온전함의 또 다른 조각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부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연습법은 시작입니다.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자신을 만나고 감정적 반응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며 완벽함 대신 온전함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와 닿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가장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때로는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어떤 연습을 해볼 것인지 공유해 주시거나 이전에 그림자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과 춤추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스승으로, 투사를 자기 지식으로,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왔던 곳들을 들여다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자유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심리학과 개인 성장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그림자까지 포함하여 자신을 명확히 보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피해온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오늘 그 부분을 자비로 만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그림자 작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